남편의 장례식에서 문자가 왔다. 난 살아있어? 가족을 믿지 마. 난 관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시체 안치실의 차가운 공기가 내 목을 조르는 듯 했다.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살아 숨쉬는 기분이었다. 관 속에 누워있는 민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아니, 너무 평화로웠다. 그의 입가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미소처럼 이 모든 게 가짜처럼 느껴졌다. 나는 손을 뻗어 관 뚜껑을 만지작거렸다. 차갑고 단단한 나무.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메시지는 누가 보낸 걸까? 민준의 가족? 아니, 그들은 지금 내 뒤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가엾은 세댁. 이제 어떻게 살지? 그 말 속에 숨겨진 비웃음이 내 피를 끓게 만들었다. 장례식장은 서울 강남의 고급 장례식장이었다. 민준의 집안, 그 유명한 재벌 가문 한성그룹의 후광이 드리워진 곳,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민준의 어머니, 한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수연아, 이제 내가 홀로 서야 해. 우리 가족이 내 뒤에 있으니 안심해. 그 손길이 독사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했다. 이 배신의 실타래를 풀어내겠다. 민준이 죽은 그날부터 내 삶은 이미 끝나 있었다. 이제 시작되는 건 복수의 시간. 장례식 다음 날 나는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민준과 결혼한 지 겨우 2년. 그는 그룹의 차남으로 나 같은 평범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었다. 대학 시절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그날부터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빛났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차 안에서 나는 그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발신자 번호는 익명, 하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가족을 믿지 마, 민준의 가족, 그들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본사 로비는 대리석으로 빛났다. 직원들이 나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인사했다. 나는 민준의 사무실로 직행했다. 문을 열자 그의 책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서류 더미, 사진 액자 속 우리 둘이 웃는 모습. 나는 컴퓨터를 켰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 화면이 켜지자 숨이 멎을 뻔했다. 이메일 폴더에 비밀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다. 열어보니 한성그룹의 회계 부정 증거. 횡령, 뇌물, 심지어 세금 탈루. 민준은 이걸 폭로하려 했던 모양이었다. 마지막 이메일, 수연아, 이게 터지면 가족이 날 죽일 거야. 도망쳐. 내 손이 떨렸다. 민준의 죽음은 교통사고였다. 강남 도로에서 트럭과 충돌. 경찰은 둔전 미숙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 파일을 본 후 그게 우연일 리 없었다. 나는 USB에 파일을 복사했다. 문득 문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형, 한태준이었다. 수연이 형수, 여기서 뭐해? 그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빛에 서늘함이 스쳤다. 그냥. 추억을 나는 대답하며 USB를 숨겼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내 오빠 집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오빠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수연아, 이제 그 집 떠나. 재벌 세댁 생활은 내게 안 맞아. 오빠는 평범한 회사원, 민준과의 결혼을 반대했었다. 그 집안은 독이야. 이제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오빠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메시지, 파일,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범죄야. 경찰에 가자.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직접 풀어야 해. 민준을 위해. 다음 주 나는 한 여사님의 저택으로 불려갔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수연아, 민준의 유산 처리 얘기야. 그녀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민준의 지분 그룹의 5%. 그게 내 손에 들어온다. 하지만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겠니? 태준이가 도와줄게. 태준이. 그 남자는 민준의 형이지만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사업 실패로 그룹에서 밀린 그는 민준을 질투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유산이 복수의 무기가 될 거야. 며칠 후 또 메시지가 왔다. 파일 봤나? 그들은 날 죽였어. 증거는 은행 금고에 연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준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은행으로 달려가자 금고 열쇠가 있었다. 안에는 녹음 파일, 민준의 목소리, 어머니, 형, 이 부정은 용납 못해 폭로할게요. 그리고 소음, 비명. 사고 직전의 녹음. 내 눈물이 흘렀다. 이 가족은 민준을 죽였다. 이제 내 차례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 속으로는 독사, 태준이를 이용하자. 그는 야심만만했다. 나는 그에게 접근했다. 형부님, 민준 오빠 지분 관리 부탁드려요. 제가 잘 몰라서 그의 눈이 반짝였다. 물론이지. 형수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와인을 마셨다. 형부님, 민준 오빠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슬쩍 물었다. 그는 웃었다. 사고였잖아. 걱정 마.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봤다. 그는 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호텔로 갔다. 태준이와의 미래. 아니, 함정. 나는 녹음기를 켰다. 형부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민준 오빠 죽음, 사고가 아니죠. 그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는 거야? 나는 파일을 보여줬다. 이 부정, 민준 오빠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창백해졌다. 형수, 그건 오해야의 그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민준이가 폭로하려 해서 트럭을 내가 지시했어. 어머니도 알았고 녹음 끝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형부님. 이제 당신 차례예요.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렸다. 한 여사님이 서 있었다. 수연아, 내가 이런 짓을. 그녀의 눈에 사리가 번뜩였다. 나는 도망쳤다. 서울 거리를 달리며 또 메시지, 도망쳐. 그들은 널 죽일 거야. 이민준, 당신 아직 살아. 도망친 후 나는 오빠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로 피신했다. 작은 펜션, 바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하지만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매일 밤 민준의 꿈을 꿨다. 그의 손이 내게 닿으려다 사라지는 꿈. 수연아, 믿어. 깨어나면 땀에 흠뻑. 나는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분석했다. 한성그룹의 부정은 깊었다. 태준이의 지시로 회계팀이 돈을 빼돌렸다. 민준은 그걸 막으려 했고, 그래서 죽음. 제주에서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익명으로. 이 증거로 소송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말했다. 충분해요. 하지만 재벌 상대라 위험합니다. 목숨 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걸었어요. 동시에 나는 소셜미디어에 힌트를 뿌렸다. 익명 계정으로 한성그룹의 어두운 비밀 포스트. 댓글들이 달렸다. 재벌 또 부패. 민준 사망. 의심스러워. 여론이 꿈틀거렸다. 한편 서울에서는 태풍이 불었다. 한 여사님이 나를 찾고 다녔다. 뉴스에 며느리 실종, 유산 분쟁, 기사가 떴다. 태준이는 나를 배신자로 몰았다. 그년이 파일 훔쳤어. 그의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또 메시지, 태준이가 널 쫓아. 조심해. 나는 추적 앱을 깔았다. 발신자 위치, 서울 근교. 민준. 아니,
불가능했다. 제주에서 돌아온 나는 민준의 옛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기, 지금은 기자. 민준이가 최근에 이상했어. 가족과 싸웠다고 그는 커피숍에서 속삭였다. 트럭 운전자, 한성그룹 하청 업체 소속이야. 사고가 아니라 윈의 심장이 철렁했다. 증언해줄래? 그는 망설였다. 위험해. 하지만 민준이 위해 우리는 녹화를 했다. 나는 지시받았어. 태준이 씨가 민준 차에 브레이크 고장 내라고. 이 증언으로 나는 경찰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하지만 그날 밤 제주 펜션이 습격당했다. 검은 차림 남자들. 파일 내놔. 나는 창문으로 도망쳤다.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쳤다. 살아남았다. 이제 확신했다. 그들은 날 죽이려 한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오빠와 함께 계획을 세웠. 수연아, 그만해. 도망가자. 오빠는 울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오빠, 나 때문에 민준이가 죽었어. 내가 그날 운전했어야 했는데 요 결혼 후 나는 집안일에 치여 민준의 차를 태준이에게 맡겼다. 그게 실수였다. 죄책감이 나를 갉아먹었다. 다음 타겟, 한 여사님. 나는 그녀의 비서를 매수했다. 사모님의 약점, 뭐예요? 비서는 떨며 말했다. 과거에 딸을 잃었어요. 사고로. 하지만 그건 민준 아버지의 불륜 때문이었죠. 여사님은 복수로 그룹을 장악했어요. 충격. 한 여사님은 이미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녀의 딸 죽음, 아버지의 배신. 그래서 민준을 보호하려 했나? 아니, 이용하려 했나? 나는 그녀를 만났다. 저택에서. 어머님, 민준 오빠 죽음, 당신 짓이죠. 그녀는 웃었다. 수연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민준이는 약했어. 그룹을 망칠 뻔했지. 그녀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내 딸처럼 그도 희생됐어. 하지만 너는 그냥 장애물이야. 그녀가 총을 꺼냈다. 나는 녹음기를 보여줬다. 이미 증거 있어요. 포기하세요. 그녀가 총을 떨어뜨렸다. 네, 내가 이겼어. 하지만 태준이는? 그는 날 배신할 거야. 트위스트. 태준이가 어머니를 팔아넘기려 했다. 내 복수는 가족 전체를 무너뜨렸다. 증거를 손에 쥔 나는 언론에 터뜨렸다. 기자 친구가 헤드라인을 만들었다. 한성그룹 횡령 스캔들, 차남 사망 배후, 주식은 폭락했다. 태준이는 필사적이었다. 그는 나에게 연락했다. 형수, 만나자. 화해하자. 카페에서 만난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어머니 짓이었어. 나도 피해자야. 그의 눈물이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항상 이렇게 사람을 조종했다. 형부님, 당신 딸 있죠? 5살 된 나는 말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위협하지 마. 아니요, 보호해줄게. 대신 자백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로 갔다. 그의 진술, 브레이크 조작, 어머니와 함께 한 여사님은 체포됐다. 그룹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민준의 장례식 후 나는 매일관을 꿈꿨다. 그는 정말 죽었나? 메시지의 발신자, 아직 미스터리. 나는 사설 탐정 고용했다. 번호 추적해 결과 번호는 민준의 옛 핸드폰. 불가능. 그는 살아. 그날 나는 민준의 무덤을 찾았다. 강남 묘지, 비가 내리는 오후. 꽃을 놓고 속삭였다. 민준아, 왜 날 버렸어?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 수연아, 이 돌아보니
민준이었다. 아니, 비슷한 사람. 그의 쌍둥이. 누구세요? 난 민준의 오빠. 비밀 쌍둥이. 그는 죽었어. 하지만 메시지는 내가 보냈어. 민준이 부탁으로. 충격. 민준에게 비밀 쌍둥이가 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숨겼다. 민준은 그를 보호하려 파일을 숨겼고 죽기 전 나에게 전달. 그는 가족의 비밀을 알았어. 그래서 죽었지의 쌍둥이. 민호는 말했다. 너와 함께 복수하자. 나는 망설였다. 또 배신. 우리는 동맹했다. 민호는 그룹 내부 정보 제공. 태준이가 어머니를 팔아넘기려 해 주식 장악하려고 우리는 함정 팠다. 태준이의 사무실에 가짜 문서. 그는 물었다. 체포될 뻔 하지만 그는 반격. 수연, 내 오빠. 우리 돈 받아, 오빠? 불가능. 조사하니 오빠가 빚더미. 태준이로부터 돈 받았다. 수연아, 미안. 내가 위험해서. 배신의 연쇄. 오빠마저. 내 눈물이 흘렀다. 민호가 안아줬다. 혼자 아냐. 그의 손길이 민준처럼 따뜻했다. 로맨스. 아니, 복수의 불꽃. 고조, 주주총회. 나는 지분으로 등장. 한성그룹은 부패했다. 청중이 웅성. 태준이가 소리쳤다. 거짓말. 이 여자는 미쳤어. 싸움. 나는 증거 던졌다. 총회장 혼란. 경찰 난입. 태준이 체포. 민호가 사라졌다. 그의 메시지, 미안. 난 민준이 죽음에 관여했어. 보호하려다 또 배신. 나는 혼자 남았다. 혼란 속 나는 그룹의 임시 회장됐다. 언론이 나를 복수의 여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오빠는 감옥 갔다. 돈 때문에. 미안해. 그의 편지. 한 여사님은 자살 시도. 병원에서 만난 그녀. 수연아, 내가 날 이겼어. 하지만 민준은 내 탓이야. 내가 약했으니까. 그녀의 말, 민준의 죽음, 내가 차를 태준이에게 맡긴 탓. 죄책감 폭발. 민호를 쫓았다. 그의 은신처, 인천 창고. 왜? 나는 소리쳤다. 그는 총을 들었다. 민준이가 죽기 전 수연 지켜라고. 하지만 난 그룹 돈 훔쳤어. 미안. 그의 눈에 눈물. 나는 총을 뺏었다. 함께 끝내자. 하지만 그는 도망쳤다. 추격 중 사고. 민호 차가 추락. 죽음. 내 복수는 끝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마지막 트위스트. 병원에서 깨어난 한 여사님. 민준 살아. 내가 숨겼어. 내 복수로. 그는 도망쳤어. 민준 살아. 충격. 그는 가족 비밀 알았지만 배신자였다. 그룹 부정을 함께 했다가 폭로 피하려 가짜 죽음. 나는 그를 찾았다. 제주, 우리 신혼여행지. 해변에서 만났다. 수연아. 그의 포옹. 왜? 가족 지키려. 사랑했어. 하지만 그의 눈, 거짓. 나는 칼을 꺼냈다. 배신자의 싸움. 그는 무릎 꿇었다. 죽여. 갈림길. 죽일까? 용서. 나는 칼을 버렸다. 하지만 영원히 사라져. 그는 갔다. 나는 자유. 아니, 상처. 민준 떠난 후 나는 그룹을 개혁했다. 부정청산, 직원 복지. 하지만 속은 어두웠다. 언론은 나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나는 괴물. 오빠 풀려나. 수연아, 용서해. 우리는 화해. 하지만 신뢰의 이름. 한 여사님 죽음. 자살.
그녀의 유서, 내 복수가 너를 만들었어. 나는 무덤에 갔다. 미안해요. 태준이 감옥서. 형수, 내가 이겼어. 하지만 후회 마. 마지막 메시지. 난 살아. 하지만 내가 날 죽였어, 이민준. 아니, 내 상상. 나는 핸드폰 부쉈다. 서울거리, 비 내리는 밤, 나는 웃었다. 복수 끝, 하지만 승리. 아니, 모두 이름. 이제 새삼, 하지만 그림자 따라다님. 복수는 영원한 상처. 너도 나처럼 될까?